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증시전략센터가 세 단장을 했습니다. 1부에서는 두 전문가가 하루 동안의 수익률을 겨루는 데일리 종목 배틀을 진행하게 되고요. 2부에서는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시부터 진행되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대1 맞춤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샵 5588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물론이거니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을 자세히 남기셔야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일제 1% 이상 낙폭을 키웠던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1780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1770선 중반까지 조금 더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시황 소식 자세히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박스권을 탈출하나 싶었던 코스피가 다시 1800선을 넘지 못하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뜻밖의 악재로 급락했는데요. 악재 진원지였던 유럽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일부 은행들이 부실채권 규모를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뉴욕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한 177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80포인트는 지지하면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낙폭을 줄여가면서 1785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5일선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1780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하다가 현재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지수가 1800선을 넘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 수급 상황 때문인데요. 이 투신권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기관이 현재 934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도 현재 318억 원 동반 매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 지수 낙폭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장중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 1포인트 하락한 4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79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9시 30분 구간의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매수하던 개인이 매도로 흐름을 바꾸면서 480포인트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던 개인 다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18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현재 4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낙폭은 더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부터 보합권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딱 117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전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1180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어제 종가 부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금통일을 앞두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극적인 달러 매수가 제한되고 있는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은행주들이 나란히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우리금융 모두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기업은행은 2%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북 경색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 경협주 강세입니다. 어제 북한이 수혜 지원을 위한 쌀과 시멘트 등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경협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형솔루텍이 14.2%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로만손도 7%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사람들과 신원이 5% 이상 강세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보령 메디안스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QNS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일부에 출연하셨던 두 전문가님의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비교적 승부가 확실했는데요. 어떤 분이 우승하셨을까요? 네, 어제는 철광과 비철금속 두 업종의 대결이었습니다. 어제는 철광준 현대 하이스쿨을 들고 나오신 정은성 팀장님이 수익률 0.2%로 승리하셨습니다. 반면 서원을 추천하신 김승혜 전문가님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3%의 손실을 기록하셨네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전문가님이 승리하실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데일리 종목 배틀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예, 어제 데일리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어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서원보다는 현대하이스코어가 몸집이 커서 장중 흔들림이 좀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증시전략센터 오래 함께 하셨던 정은성 팀장님께서 승리를 거두셨네요. 자, 배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재밌습니다. 자, 정은성 팀장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0006님께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길 원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데일리 종목 배틀을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배박사 투자전략연구소에서 배박사님, 배찬수 배박사님 나오셨고요. 멜류25의 신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데일리 종목 배틀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규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패널이 각각 한 종목씩을 가지고 나오시게 되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종목들의 매수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가격의 매수가 돼서 오늘장 마감 시간인 3시까지의 결과를 보고 수익률을 겨루는 배틀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 어떤 종목으로 또 대결을 펼치게 될지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신한지주 대 유비벨록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배찬수 배박사님께서 들고 나오신 종목은 금융주의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대형주입니다. 신한지주를 갖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코사 쪽에서 골라 나오셨습니다. 유비벨록스입니다. 과연 두 종목이 오늘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먼저 매수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지주부터 보죠. 신한지주가 오늘 좀 밀려있네요. 어제보다 1%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42,350원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간 많은 전문가들께서는 오르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오늘 좀 특이합니다. 역발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종목을 잡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을 봐야겠죠. 심기원 연구원님의 종목 유비벨록스 현재 가격이 14,950원이네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5%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두 분님께서 갖고 나오신 종목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나머지 8분의 의견을 저희가 방송 전에 모아봤는데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배 박사님의 신한지주에 한 표밖에 던져주시질 않으셨고요. 신기원님의 유비벨록스에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7분께서나 동그라미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배 박사님께 왜 오늘장에서 신한지주를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배 박사님. 예. 자, 신상훈 사장의 피소 이후에 불거진 신한지주 사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렸었거든요. 예, 어제 좀 그렇죠. 반등을 하는 듯 싶었는데 유럽은행들의 안전성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금융주들이 또 내리네요. 예. 예, 오늘장 왜 이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거의 나오기 전에 한 1% 정도 빠졌는데 현재는 거의 2% 정도 그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기 때문에 장중에 많이 오른 것보다는 빠지는 종목이 오히려 이제 지수 낙폭 축소와 함께 오장 들어서는 반등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확률적으로 적은 확률에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공포스러울 때 매수하는 게 더 그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단기 순이익이라는가 1조 3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이 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5천억 정도 순이익이 현재 나 있는 상태고요. 카드 업계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외인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될 금리 인상, 물론 이제 오늘 끝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내일 있을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도 이 작용이 될 것 같고요. 회사 내용면에서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지만 단기 악재죠. 이제 배임 내지는 횡령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고소장이 이제 제출이 됐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락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차후에 물론 오늘 데일리 종목이긴 하지만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차후에 이렇게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다시 그 어느 정도 이런 이 악재가 소멸되는 이후에 다시 원상태 가격까지 일시적으로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패랑은 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차후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가치를 가진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신한지주 사태가 장기화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는 이제 분분한 차이가 있는데요. 하지만 신한지주 자체의 실적 기반, 펀더멘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한지주가 오늘 어제보다 꽤 많이 밀려 있는데요. 역발상적인 이제 발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오후장에는 조금 더 반등을 하고 또 내일장 이제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후에 금융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신한지주를 살펴봤는데요. 현재 매수된 가격이 42,350원이거든요. 오늘장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예, 뭐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42,000원 아래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44,000원. 차트를 잠깐 보면요, 그 앞 고점, 그러니까는 크게 밀리기 전인 44,000원까지 반등은 나와 보일 수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아니더라도 그 길게 가져간다면 46,000원 정도 하락하기 전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래가 줄어들면서 오늘도 또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하락한 거는 유럽 쪽이죠. 유럽 쪽에 이제 그 부실 테스트 그런 문제 때문에 유럽장이 악재가 가장 그 미국장도 금융주 쪽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하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에 그 한 2%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은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 박사님,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짙게된 거 보셨잖아요. 예, 한 분만이 동그라미를 주셨거든요. 사실 예.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좀 자신만만하신가요? 아니면 좀 위축되신 상태인가요? 그 한 분이 오히려 굉장히 앞을 잘 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 한 분 같이 이렇게 적은 확률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근데 저는 크게 승패랑은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종목별로는 이 종목이 자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신 유비벨록스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를 우리가 오늘 14,950원에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14,850원. 어제보다는 한 4%나 급등한 종목이고요. 장 시작하고 1시간 만에 5%나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코스닥 소형주입니다. 오늘 신한지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창가 방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거든요. 왜 이 종목 들고 나오셨어요? 이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주력이 벨록스 소프트와 이제 그 스마트 카드 전문 업체죠. 예. 유비닉스가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생긴 회사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이유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이슈는 이 스마트 카드 이슈입니다. 스마트 카드라는 거는 기존의 신용카드라든가 체크카드의 기능성과 보안성을 겸비한 카드로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신용카드를 IC화 카드로 교체되는 이 정책이라든가 기업 차원에서도 이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대형 카드사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와의 제휴를 통해 갖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대기업과의 체결 구도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테마성으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 계속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부분 16,000원대까지 강한 상승을 이루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산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동차 또한 스마트 자동차로 이제 변모가 될 것인데, 그러한 스마트 자동차 구현에 있어 갖고 가장 수혜를 받을 거고, 또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유비벨록스 지분을 5.69%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또한 획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비벨록스 일단 목표가는 15,500원까지 잡아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손절가는 오늘은 솔직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하한가까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자신 있게 뭐 손절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는 굳이 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심기현 연구원님의 종목인 유비벨록스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가겠다 했는데 방송 출연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 있거든요. 이거 오늘 내가 좀 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데일리 종목 배틀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후반에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예, 물론 뭐 초반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감은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고 뭐 오늘이 아니고 또 내일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대결은 오늘 하루인데요. 예, 그래도 뭐 대결 뭐 지더라도 뭐 예. 내일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매수가보다 좀 내려와 있지만은 장 후반에 좀 더 강한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합니다. 예, 오늘 승리는 예견은 못하겠지만 일단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내일장에서도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유비벨록스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헌데 7명의 전문가들이 이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실릴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님들께서 이 종목을 이제 선택하신 거는 아무래도 이 상승 모멘텀이 이 지금 스마트 카드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상승 모멘텀을 보시고 아마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 박사님의 신한지주와 심기원 연구원님의 유비벨록스 두 종목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심기원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배 박사님께서 신한지주를 들고 나오셨거든요. 매수한 가격이 42,350원. 지금 그 가격보다는 조금 더 밀려 있습니다. 오늘 장 반등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뭐 큰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발 악재가 이제 은행권에서 나왔고 최근에 이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수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장 반등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배 박사님. 예. 유비벨록스 역시 매수 가격보다 현재 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유비벨록스가 오늘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유비벨록스 회사 내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탄력성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추천했었던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모바일 업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수가 하락한 반면에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길 거라는 거에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심기원 연구원님께서 이길 것이다 라는데 한 표를 드리겠다. 그러면 심기원 연구원님은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총 8표를 받으셨습니다. 거의 뭐 전문가들의 의견만 보자면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건데요. 마지막에 결과는 정말 어제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겠죠. 배 박사님의 신한지주와 심기원 연구원님의 유비벨록스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에서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패널에게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맞춰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책 선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심리투자의 원칙을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세계투자 커뮤니티의 리더 마틴 프린의 책인데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함께합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가 샵 5588번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배 박사님께 두 종목 드릴게요. LG생명과학 들어와 있습니다. 207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요. 56,000원에 사셨고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매도가가 알고 싶고요.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문자에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세보 MEC입니다. 4,30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요. 6544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두 종목 함께 좀 봐주세요. 예, LG생명과학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LG생명과학 56,000원에 사셨는데 이제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 지금 54,000원 그 매수가가 아마 최근 매수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5월 24일 날, 5월 25일 날 급락하기 전 가격이 아마 3월 달이라든가 4월 달에 56,000원에 매수를 하시고 거의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장기 홀딩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시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꾸준하게 39,000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3개월째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과는 그 요즘 같은 들어서 이제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1,800을 크게 넘지는 못하고 계속 1,800 언저리에서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하는 상황에서 제약주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약품 이런 이제 의료 쪽 이 종목 테마들이 약간씩은 지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당뇨병 치료제 이런 이제 이 실험이 임상 3상 단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서양형 인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제 FDA에 허가 신청을 지금 받아놓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LG생명 같은 경우는 LG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룹 차원 수혜도 입을 것 같고 실적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고 넘어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 고점 매수한 단가인 56,000원을 연말까지는 뚫는 건 무난해 보이고요. 한 6만 원 선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6만 원 선까지 홀딩해서 연말에 수익을 거두시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LG생명과학 마쳤고요. 그리고 세보 MEC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보 MEC 같은 경우는 건축 설비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건축 이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그 DTI 완화라든가 그런 수혜는 입었지만은 특별히 그 우리나라 수도권이라든가 전 연계에 걸쳐 가지고 미분양이 크게 해소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차트상 그 43,000원을 찍고 5월, 6월 달에 33,000원 찍고 계속적으로 지금 3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크게 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 내용면에서는 뭐 유보율이 1000% 이상 가지고 있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건설업체들이 크게 상승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300원이면 벌써 현재 가격에 대비하면 한 20-30% 이상 손실이 나 있는 상태요. 손절폭을 아마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분 같아서 손절폭을 다음부터는 꼭 정하고 10% 많게는 10% 적게는 5% 정도 손절폭을 정하고 이렇게 매매를 임하는 게 좋고요. 이미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손절폭을 안 정하고 매수를 한 거에 대한 이제 수업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배 박사님께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께 드립니다. 먼저 KPM테크가 들어와 있는데요. 2,900원에 10% 사신 분 2387님이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고요. 자, 컴투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487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흐름이 좋아지는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이 없으신 걸 보며 컴투스를 사고 싶으신 분 같기도 하고요. 두 종목 보겠습니다. 예, 먼저 KPM테크라는 종목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생소하신 종목이실 겁니다. 네. 이 회사는 보통 이제 도금 약품 및 전자동 도금 장치의 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 포인트는 이 주력 사업이 아닌 신사업에 좀 정점을 두고 있는데 바로 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이 향균 섬유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2009년도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아주 그냥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시기가 바로 이 신종플루 유행 시기입니다. 이 업체는 이 신종플루와 무슨 관련이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향균 섬유 기술 바탕으로 해갖고 향균 마스크가 대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 폭등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환절기라든가 또 일본에서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또 문제가 많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또 눈병이라든가 이런 게 전국적으로 또 확산될 수 있다는 지금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우선은 지금 매수가가 2,900원대 잡으셨기 때문에 뭐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부담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고점 저항대인 이 시점에서 한 30% 정도는 물량을 좀 줄이셔갖고 지금 단기 납폭하는 다른 우량주라든가 또 상승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갈아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 나머지 70% 정도는 어느 정도 홀딩을 하시다가 이런 테마성이 부각이 되셨을 때 테마성에서 더욱더 이제 수익이 나시는 걸 바라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화 시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10%밖에 없으셔서 조금은 아쉽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뭐 너무 무리하게는 안 들어가셨는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컴투스 보겠습니다. 예, 컴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컴투스는 그 다음 2부에서 시작되는 이제 위클리 종목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또 이제 종목 상담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그만큼 컴투스에 관한 이제 관심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만 우선 말씀드린다면은 컴투스는 단기적으로 이 게임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면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 스마트 사업 분야는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법안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뭐 하반기에 게임 업체들의 대작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실적 향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000원대의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겹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실적 부진이라든가 아이폰 4 출시 연기 뭐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최근 이제 9월 아이폰 4G의 출시와 함께 그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게임 법안까지 통과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큰 폭의 상승도 가능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기현 연구원님께 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오늘 데일리 종목 배틀에 들고 나오신 그 두 종목이었죠. 신한지주와 또 유비벨록스 지금까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를 매수한 가격이 42,350원이고요. 현재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마이너스 0.5%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수가 밀리면서 대형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177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유비벨록스도 보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께서 가져나오신 코스닥 종목이었죠. 유비벨록스를 산 가격이 14,950원이었는데요. 현재 가격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산 가격 대비해서는 1% 정도 마이너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만 보면 신한지주 배박사 배찬수님의 종목이 이기고 있는 상태지만 끝까지 오후 3시까지 흐름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도 함께 재미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에서 벌이는 종목 배틀의 이 종목들은요. 순수하게 전문가들의 실력을 겨루기 위한 배틀 시간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손실을 감안할 수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작은 금액만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 2부에서 벌일 위클리 종목 배틀에 들고 나오신 종목들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